한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 해설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의 아바타는 안 된다며 공개 비판을 하고 있죠. 이 비판에 한 장관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아바타 아니냐는 비판에 홍준표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을 콕 집어서 한 장관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로 민주당에서 그런다. 발언할 때 민주당 얘기를 직접 언급하면서 뭔가 반감을 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면 오히려 땡큐다. 이 얘기는 뭔가요? 땡큐라고 판단이 되고 저도 민주당에서 반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확장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총선이라든가 이 중요한 국면에서는 중도층, 사실은 1 내지 5% 어떤 곳은 예. 3표 차이로 과거에 문세표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3표에서 5표, 몇백 표 차이로 승부가 나는 곳이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과 지금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 굉장히 낮은 지지율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흐름을 본다면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은 한동훈 장관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양한 조사에서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의 그런 확장성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흐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보였던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들. 사실 경륜이 있는 정치인이라면요. 방금 한 장관처럼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앞부분에서 자신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고요. 민주당 얘기를 하지 않고 정말 우리 단합해서 보수 정치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얘기할 텐데 한동훈 장관은 꼭 상대에 대해서 도리어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저런 화법은 일반적으로 정치인에게는 부정적인 화법이고 저렇게 화법을 구사하면요. 상대의 반감을 살 뿐더러 우리 층에게도 자신을 지지하는 층에도 사람이 포용력이랄까요? 또 폭넓은 정치인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굉장히 현명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저런 마음으로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네. 승리를 이끌어 줄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기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꼭 잘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민주당도 정말로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지점들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네, 한동훈 장관 발언 도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에 대한 반응도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볼까요?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네, 한 장관 특검법은 악법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을 몰카 공작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법무장관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봐서 그런지 네. 이 멘트는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한 멘트가 아닌가. 김 여사님 보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말고 김 여사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동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것도 좀 고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해서 대통령 테이블 위에 이제 특검법안이 딱 놓이는 순간 이제 거부권 행사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러니까 향후에 1, 2주 이후의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네.
과연 비대위원장으로서 특검법 무조건 이거 거부권 행사하시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반대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미 특검법 좀 받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죄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뒤에 구린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당하면 받아서 무죄 입증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그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국민들 중에. 자, 그런 지점이 있어서 아마 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되고 난 이후에는 아마 좀 판단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저는 특검법은 궁극적으로는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 누가 이끄는 게 좋을지 여론을 좀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 물었는데요. 자, 한동훈 장관이 25%, 원희룡 장관 12%,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3%, 나머지 인물들이 1%. 자, 중요한 건 한동훈이 제일 많네가 아니라 없다, 잘 모름이 49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도 그렇다면 비대위 체제 자체가 좀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여론, 물론 뭐 단순히 누가 좋을지 모르겠다지만 이렇게도 들리는데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을 미는 친윤계들 의 열기라든가 예. 또 최근에 이제 보수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불고 있는 뭐 한동훈에 대한 그런 바람, 그게 지금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찻잔속 태풍도 안 된다는 네.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찻잔속 태풍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 8, 90%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예. 그런데 지금 그조차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과반도 안 넘어요. 4분의 1 정도밖에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의외로 이렇게 좀 낮게 나오는 걸 굉장히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갤럽 조사 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2위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바람에 보수 이제 특히 국민의힘 쪽에 그 친윤계들이 굉장히 반색을 하고 그 여론조사를 이제 들먹이면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 이면도 뜯어보면 그 여론조사 그 세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한 장관 좋다라고 압도적으로 지지한 층은 60, 70 세대였다는 거. 그리고 뭐 20 세대는 제가 알기로는 5% 정도밖에 안 나왔고 30 마찬가지 굉장히 낮게 나왔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오는 것에 난 찬성한다라고 그 여론조사에서 밝힌 사람은 54%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정도로 지금 지지 기반이 아주 굉장히 좁은데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아주 일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건대 아주 극우 성향인 분들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지층을 가지고 지금 총선에 임하겠다? 이게 과연 이제 말이 되느냐?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여의도에 있는 뭐 이런 선거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그의 굉장히 대단한 유망주인데 메이저리그 올라와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모르는 건데 검증이 안 된 건데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당원 여론조사도 검토한다.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당원 여론조사를 하면 한 장관이 좀 압도적으로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층 25%인데 당원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당원에서는 훨씬 올라가겠죠. 네네. 그러나 압도적 다수를 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걱정을 지금 예. 당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윤뿐만 아니라 중도적인 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한동훈 장관에게 그런 리더십이 있느냐. 네. 사실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중진 의원들과의 의견 수렴, 또 초선들, 당원들 다양한 그룹과 소통할 수 있는 장 속에서 당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전혀 없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흐름으로 봐서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그대로 받아서 했는데도 저 정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30% 초반 아니겠습니까? 그 지지율이 그대로 거의 전이돼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인데 그것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한동훈 장관 비대위는 사실상 불섭해 정말 짚을 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형국인데 그 속에서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당은 결국은 용산과의 관계 속에서 외길 수순으로 이미 들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네. 적극적인 그런 반대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과연 얼마나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그동안 숨겨져 왔던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말하는 스피치 화법이라든가 또는 국정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야당과 국회를 대하는 태도 등에서는 이미 사실상 드러났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모습으로 중도층과 특히 예민한 MZ세대 20대 30대 층들 과연 호소력 있게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상당한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런 정무적 부분을 보강하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이 돼서 출발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다. 물론 용산의 전폭적인 지지는 따를 것이고 그러나 그런 전체 당원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도요 아주 압도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